디스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웬만한 버스들에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개인 작업용 음, 디지털 사이니지 또는 네, 디스플레이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 예, 정보도 얻고 가이드도 받고 게임도 할 수 있고 TV도 보고 음, 콘센트가 220이 된대요. 차 예, 안에서 예, 예전에는 왜 휴가잭이나 USB였잖아요. 근데 예, 220이 되는데 물론 우리가 가정용보다는 낮긴 하지만 특히 요즘에 캠핑장 가서 별거나 커피를 직접 내려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차량용으로 됐을 때 포트 같은 거요. 계속 이렇게 정말 끓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 220이 나오면서 SUV가 차박하거나 여행하기에 되게 적정한 그런 걸로 제품이 나오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차에 예. 캠핑을 하고 차에서 여행을 하면서 집에서 해야 될 건 다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요리를 하고 커피를 왜 굳이 원두를 그렇게 또 먹겠다 그러고. 냉장고든 뭐 다 그냥 그대로 그거를 집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급수 시설도 해놓고. 그러면 이제 규제 문제도 사실은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게 국내에서 꼭 튜닝하는 게 캠핑카 때문은 아닌데 그 기존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것도 이제 규제 문제였는데 비슷하래도 캠핑카로 이제 바꿀 때 규제 문제 때문에 가장 그런 게 있더라고요. 캠핑 음, 가거나 이럴 때 꼭 큰 화면으로 영화 보는 거 있고 지금 음, 여름이어서 냉방 관련된 선풍기랑 에어컨만 있는 것 같은데 차량용 히터 말고 캠핑할 땐 실제로 그 난방기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따뜻해야 되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나중에 금방 추워지기 때문에. 그 공유차 중에 소카라든지 뭐 이런 게 예. 있잖아요. 요즘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차가 등장할 것 같아요. 이런 가전 제품들이 냉장고에 설치된 차, 그 옵션들 많이 있는 차들은 비싸게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차는 어떻게 보면 뭐 이동하기 위한 용도보다는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목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캠핑처럼 뭔가를 활용하기 위한 차량 대여 서비스도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차는 어쨌든 설치된 게 개인이 소유하는 관점과 소카가 소유를 해서 사람들한테 빌려 쓰고 공유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좀 성장할 것 같아요. 기존 차량에 개조했던 비즈니스들이 전기차로 넘어오면 훨씬 더 성장이 커질 것 같아요. 일단 전기가 공급되는 차량이잖아요. 배터리가 많다 보니 그래서 네. 다양한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가 됐든 냉장고가 됐든 등등 이제 고객 원하는 대로 다 맞추면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필요한 제품들을 다 넣어서 시스템 구축하는 게 용이한 거죠.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조 비즈니스가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성장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개조되어 있으면 차량별 다 특성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 열차도 일본 차량은 뭐 영화 테마 차량, 2호차는 무슨 테마 차량인 것처럼 차들도 약간 그런 테마들이 있어서 좀 두 대 빌려야 된다 그러면 그 테마를 섞어서 이렇게 빌렸을 때 뭔가 그게 한 스토리가 또 나오게 해주는 차 두 대 빌렸을 때 이렇게 묶으면 좋고 세 대 빌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차가 이쪽 차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잘 꾸며지는 차 한쪽은 요리 관련된 게 잘 꾸며진 차 그래서 그걸 딱 목적지 도착하면 그 차를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다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내는 비즈니스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 스쿨버스에다가 그 테마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창문에서 비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를 간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바깥 환경을 그대로 그 버스 안에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를 보면 기린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그 사운드라든가 모든 환경들이 그 실제 내가 아프리카 투어를 가듯이 스쿨버스가 그런 형태로 간다든가 뭐 우주 뭐 스타 트랙이나 뭐 스타워즈처럼 그런 식으로 그 테마를 할 수 있는 뭐 스쿨버스나 그런 전세버스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좀 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화면도 뒤로 갈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여행 그게 모터로 움직이든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그런 유압이나 뭐 그런 장치가 다 돼 있어서
실제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해서 요즘 코로나로 이제 못 가니까 그 사파리 여행도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은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 워밍업을 도착하기 전부터 가상현실로 쫙 시켜놨을 때 차에서 내렸을 때 우와 하는 그 감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왜냐면 가이드가 도착하기 전에 막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좀 이따 도착할 곳은 이런 곳이고 막 하듯이 뭐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쪽의 아이디어는 이제 식당 업체들이 식당 공간에만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식사 공간이 세팅된 움직이는 차량이 전기차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밥이 세팅이 되면 그 차에 탑승하고 경치 보면서 차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특정 경치 좋은 곳을. 그럼 그거 보면서 이제 차를 뭐 1시간 코스로 차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마치 기차가 레일 따라서 움직이듯이 그 차는 정해진 코스로만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치 좋은 차 안에서 이제 식사하는 거가 하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안마 의자라든지 산소방처럼 피곤하면 내가 그 정해진 가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부르는 거죠. 그 안마 의자거나 산소가 잘 세팅된 차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타고 이제 또 그 차는 또 정해진 자율주행 했을 때 뭐 이렇게 1시간 동안 쭉 졸면 나는 이제 이렇게 편하게 내가 있는 곳이 시골이라 하더라도 그 차는 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헬스케어, 그 산소방 서비스를. 그런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이제 3단계, 4단계가 곧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모든 일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술도 마실 수가 있고, 뭐 미팅 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가구나 이런 것들이 큐브 생각이 나는 게 점점 더 미니멀할 것 같아요. 미니멀하면서 그 안에 모든 가구나 이런 것들이, 아일랜드라는 영화 보면 침대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리창 자체가 하나의 정보 디스플레이어가 되는데, 기존에는 차를 타고 가면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이제 애들 같은 경우 게임을 한다든지 교육적인 거를 보거나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보급차가 아니어도 하나의 디스플레이, 인포테크, 계기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통해가지고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RSE라고 리얼 시트 엔터테인먼트 해서 뒤에 이제 고급 자동차 뒤에 패널에 있던 이런 컨텐츠들이 이제는 자동차 안에 전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거죠. 뭐 일을 한다든지 또는 뭐 미팅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엔터테인먼트나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차에 있는 배터리 전기를 뽑아내는 기술을 차에 적용을 해서 그 여름철에 전력이 딸릴 때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 전기를 뽑아서 다시 전력회사로 보내주는 기술이 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전기가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쓰게 하는 건데, 결국은 발전소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미래형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율주행하고 그 형태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파드네요. POD. 왜 형태는 지하차 같기도 하고 모노레일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다 돼 있고, 게임도 되고 뭐 쇼핑되고 뭐 다 테이블 맵핑 기술에 전면 한쪽은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그런 걸 다 해놨던데, 그걸 파드라고 한다네요. 그 전기차의 기본적인 그 제조 특징이 밑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배터리에다가 바퀴 붙어 있는 게 기본 판이고, 기본 플랫폼 위에 이 부분 올려가지고 차량 모델들이 이제 생산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공룡화 형태로 가서 그걸 가지고 세단도 만들고 SUV도 만들고, 이 올리는 것만 좀 바퀴만 좀 큰 거 달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본다면 차량이 가전제품이나 인테리어 구성이 된 그런 다양한 맞춤형 제품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래 자동차 하면 컨셉카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컨셉카가 맞춤형 컨셉카,
그래서 소형화되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향후는 가능하지 않을까. 테마별로 요리 쪽이 필요하면 그런 쪽이고, 쉬는 게 위주면은 헬스케어부터 해서 그런 게 되는 거고, 사무용 공간이면 그렇게 맞추고 그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차는 이동에서가 가장 메인 특징이잖아요. 운전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를 이제 편리하게 쓰는 건데, 점점 주차 상황 거의 목적지일 수도 있고 경유지 한 곳일 수 있는데, 주차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게 뭐 캠핑 장소처럼 아예 그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업무 공간처럼 뭐 이동 중에 잠시 멈춰 주차했는데 내 업무를 봐야 되는 것처럼, 주차 상황에서 그 용도가 더욱더 확장되는 게 이 전기차 및 또 오늘 카 어플라이언스 영역에서 보는 하나의 기회라고 보여주고, 그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 중과 주차 중.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춤형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접목을 시켜서 연결을 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의 렌트 사업으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는 향후는 이제 운전면허증이 필요가 없잖아요. 렌트를 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실제 직접 태워다 주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 차에 실제 뭐 주거 공간은 아니지만 뭐 실제 일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빌리지 않고 확장형으로 연결을 해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